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위스 인공지능 미래전공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고 있는 세종대학교 한창환 교수입니다.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가 있죠. 그다음에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아직은 낯선 분이 계시겠지만 요즘 우리 주위의 대세입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지금 바로 Z세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유명 기업인 마크 저커버그도 페이스북의 상호를 메타로 변경할 정도로 세계는 메타버스 산업에 집중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들썩거리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이야기, 저희 7대 핵심 전공 중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공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의 김재호 교수님, 세종공대 만화 애니메이션텍 전공의 강윤국 교수님, 그리고 한컴그룹의 한컴프론티스 박은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두 분 교수님께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대세인 이유가 이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특히나 그런 현상이 가속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메타버스 환경이 가상 공간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휴먼의 적용이 일상화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 교수님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욱 교수님께서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 교수님부터. 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디지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만든 쌍둥이를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디지털 트윈의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항공기 엔진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이 엔진이 언제 고장날지 그리고 이 부품들이 언제 고장날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부품을 교환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또는 부품을 미리 교체함으로써 엔진을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설계한 다음에 이거를 충돌 시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충돌 시험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이제 설계한 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물리 세계랑 똑같이 정말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충돌 시험을 하게 되면은 실제 제작했을 때 충돌 시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운전자의 안전이라든가 승객들의 안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설계를 반영시켜서 우리가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이 정확히 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는 여러 자동차를 부시지 않고도 네, 그런 맞습니다. 안전 네, 테스트를 할 수 네, 있다. 네. 예전에 그 우리가 우주 비행사 영화들 보면 화성에 목성에 사람들 보내놓고요. 네, 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타고 간 똑같은 로켓을 나사에 만들어 놓고 네네네. 거기서 똑같이 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디지털 트윈의 전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디지털 트윈은 비용이 굉장히 조금 들죠. 예. 가상의 공간에다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 가상 공간에서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디지털 휴머에 대해서 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디지털 휴먼 개념에 대해서 잠깐 구분을 좀 지어드리면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면 이건 사람하고 되도록이면 똑같은 최대한 사람과 비슷한 걸 이제 보통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르는데요. 디지털 휴먼의 시초는 보통 이제 저희가 영화에서 디지털 더블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우가 어떤 액션 장면 아니면 위험한 장면 이런 장면들을 사람이 뭐 대체하기가 어려우니 디지털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서 사람을 대신했다 해서 디지털 더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휴먼보다는 이미 이제 영화에서는 디지털 크리처라 그래서 그게 공룡이 될 수도 있고 뭐 침팬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늙은 모습, 젊은 모습 이렇게 다 구현을 해주는 게 이미 이제 20여 년 전부터 영화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요즘에 이제 디지털 아바타를 구현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뭐 카투닉하게 만화스러운 캐릭터들은 이미 이제 구현이 됐었고요. 디지털 아바타로. 그럼 이제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대체하고 싶다는 이제 수요들이 생기다 보니까 디지털 휴먼이라 그래서 진짜 사람을 대체하는 디지털 캐릭터를 이제 휴먼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영화 영상에 쓰이는 디지털 더블,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의 영화 영상 버전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들 정도로 리얼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네, 김재호 교수님께서는 현재 세종대학교 내에서 메타버스 자율트윈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자율트윈 연구센터가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력양성 지정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셨는데 이 프로젝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 그 메타버스 자율트윈 연구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IoT,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이 네 가지 키워드인데 이 네 가지 키워드에 관련된 기술들을 융합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인력 양성을 통해서 사회에 필요한 이제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하는 게 목표고요. 과기정통부로부터 8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연구와 인력 양성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센터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세종대학교를 굉장히 정교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듭니다. 전체를. 똑같은 쌍둥이를 네, 만들고. 맞습니다. 트윈 자체를 만들고 이거를 가상의 공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로봇을 제작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 로봇을 만들고 나서 가상의 공간에 똑같은 로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동기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의 공간은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 복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비를 뿌려볼 수도 있고 어떤 상황들 다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 로봇을 학습을 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서 지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그 지능을 실제로 물리 로봇에도 같이 우리가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에 이제 그 어떤 물체들이 하나가 똑똑해지는 데 있어가지고 가상 공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에 있는 이런 디지털 트윈, 지능화된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능을 만들어내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고요. 물리 공간에서는 이러한 지능화된 사물들, 로봇 이런 것들이 실제 물리 공간 자체를 지능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내 연구기관, 이제 유명한 연구기관들과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 외국의 연구소라든가 또 유럽의 여러 기업 또 학교 이런 데랑 같이 저희가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창의 자유과제를 한다든가 학생들이 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안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개발하고 구현하고 그다음에 물리 세계에서도 같이 동기화시키면서 새롭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 사실은 세종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교 캠퍼스를 쌍둥이를 만들 때 사실 기초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비용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네, 네. 환경은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를 가상현실 내에서 실험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 연구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새로운 연구를 계속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창의 자율과제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가 또 개발해 본다든가 창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좋은 있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강 교수님, 그럼 최근 요즘 보니까 정말 그 로지인가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상 인간이라는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런 가상 인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신의 영역을 사람이 해보고 싶은 게 아마 그 사람이 가진 그 최고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만든 자동차, 로켓, 비행기는 이미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버추얼을 만들든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든 이런 게 이제 다 어느 정도 가시화되다 보니 그럼 이제 신이 만든 인간을 우리가 디지털로 복사해보고 신이 만든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이런 욕망에서 출발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영화나 영상에서 후공정으로 사람처럼 보이는 거는 이미 사람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됐고요. 이제 요즘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파워가 많이 발전되다 보니 지금 이제 리얼타임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저랑 똑같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우리 사회자분 얼굴에서 구현이 되게 하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하게 하는 이제 그 리얼 타임으로 디지털 휴먼 또는 버추얼 휴먼을 구현하는 기술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기업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한컴프론티스의 박은하 본부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현재 한컴그룹이 싸이월드와 이 메타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컴프론티스에서 진행 중인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을 가능한 선에서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컴그룹에서 이제 기존의 뭐 추억의 싸이월드 그쪽에다가 지금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합자회사 형태로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유명한 뭐 미국의 게더타운 그런 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 주 기능은 회의나 교육 이런 쪽에 이제 펑션을 주로 메인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이제 서비스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쪽은 좀 2D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룹에서 이제 2D 개념에서의 그런 싸이월드 개념, 그 다음에 웹젤이나 이런 그 기술을 쓰는 2.5D,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한컴프론티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D 개념, 그 전체를 아우르는 메타버스를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분야별로는 저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이라든지 산업 쪽, 그 다음에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NFT, AI,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디지털 휴먼 말씀하셨지만 아바타 관련된 이런 기술들에 집중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메타버스의 총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한컴프론티스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사업뿐만이 아니라 한컴그룹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더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게 될 건데 네네.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좀 많이 더 왔으면 좋겠다 한컴그룹에 네네. 메타버스 사업에 네네. 그런 필요한 인재상을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지금 분야로만 보면 사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단계라고 할까요? 어떤 절차, 프로세싱 상에서 보면 서비스 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기획을 해야 되고 그거를 또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 그래픽 엔지니어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다 그렇게 구현이 됐을 때 운용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운용에 관한 엔지니어들,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총망라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가장 요즘 이제 저희가 핫하게 보고 있는 분야는 서비스 기획이나 컨텐츠 기획 쪽에서 좀 더 이제 그냥 단순한 우리의 어떤 서비스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게 아니라 좀 스토리텔링의 어떤 그런 요소를 좀 가미한 좀 더 재미있는 요소, 그 다음에 의미가 좀 더 부여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제 좀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엔지니어 뭐 기획자들을 지금 많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세종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토의를 통해서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은하 본부장님께서 필요한 분야가 이렇게 되고 또 한컴그룹 자체가 갖고 있는 비전과 확장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전제로 한 교육의 과정 속에서 각 전공별로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을 키우고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실제 우리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분야를 저희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IoT, 또 이 트윈,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인 수학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지능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네. 이제 사물 자체가 지능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능형 이런 차세대 통신 기술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바닥부터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네.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센터 사업이라든가 여러 그 교수님들 하는 연구들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실제 그 안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구현해 보고 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대회를 나가 본다든가 또는 창의 자율 과제를 한다든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실무적인 어떤 능력을 이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같이 배우고 있고 학과의 기본 과목으로서, 그다음에 실무 능력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실제
여러 경험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융합 기술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과에서 다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윤 교수님. 네, 저희 학과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정 중에 기획, 그다음에 그 기획이 되면 그 캐릭터라든가 배경의 세계관, 배경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그걸 시각화시키는 그림을 그려주는 컨셉이라는 이제 디자인 분야도 있고요. 그 2D로 된 그림을 3D로 구현하는 모델링, 텍스처, 그다음에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뭐 리깅,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이제 그게 게임 엔진에 올라갈지, 그래서 리얼 타임으로 구현이 될지, 아니면 이제 후공정으로 렌더링이라는 저희 이제 사진관에서 현상 인화하던 과정처럼요. 그 부분을 해서 지나가게 될지, 그래서 공정이 저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5가지 공정에 어떤 공정에도 다 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전공 분야들을 다 만들어 놨고요. 학과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광고라든가 뭐 VR, AR, 게임 이런 분야가 사실은 그래픽적인 요소에서 보면 아웃풋이 VR로 나갈지 AR로 나갈지 뭐 메타버스 공간 안에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갈지 이 차이만 아웃풋만 다를 뿐 앞에 제작 공정은 컨텐츠 분야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런 그 콘텐츠 분야에 디지털 휴먼이나 디지털 크리처를 만드는 분야에 저희 학과에서 이제 관련된 그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은하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현재 한컴그룹이 중심을 두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에 네. 확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네. 어디까지 융합하고 어디까지 확장하면서 한컴그룹 내에 다른 기업과 또 앞으로 또 R&D 그게 M&A를 할 기업과 네. 연관성 속에서 확장될 청사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가능한 선에서 말씀하실 것 네네. 같습니다. 그 사실 메타버스 자체가 너무 브로드하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상상을 그 한계를 상상하기가 힘들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1차적인 단계에서는 저희 프론티스가 중심이 돼서 저희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인텔리전스가 갖고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한컴 위드가 갖고 있는 NFT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접목이 돼서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충실히 꾸미고요. 거기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아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캐릭터화되어 있는 아바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점진적으로 디지털 휴먼 개념에서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거기에 디지털 휴먼이 그냥 단순히 그래픽적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AI가 접목이 돼서 저희가 뭐 대화형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뭐 NPC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이제 회사들을 저희 파트너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 인수를 해서 저희 안에 이제 끌어들임으로써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물론 뭐 에트리나 지금 뭐 대학 세종대를 비롯한 이제 대학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무한히 좀 확장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한컴 프론티스랑 세종대학교도 그렇지만 산학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대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추가적인 전공에 대해서 공부가 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더 많은 일자리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 트윈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과 디지털 휴먼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교수님들께서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디지털 첫 대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세계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 여기에 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당장 AR, VR과 연계된 이제 캐릭터 산업이라던가 또는 게임이라던가 지금 현재 이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 가지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데 한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회 전체가 사실 다 이 디지털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이 결국에는 인터넷 자체가 우리가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던 시대가 이제 지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3D 기반의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네. 그리고 그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글로벌하게 연결되면서 거대한 하나의 인터넷이 다시 만들어질 건데 이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실제 현업에 계시는 많은 기업분들을 보시면 뭐 마찬가지로 한컴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사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쪽 관련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걸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분야는 앞으로 10년, 20년 정말 앞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이 새로운 경제를 끌고 갈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관련된 실력을 쌓고 경험도 쌓고 연구도 하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뭐 국내 이런 취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디지털 세상을 우리가 리딩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강윤 교수님. 예전에 저희가 대학교를 갈 때는 이런 이제 컨텐츠 쪽으로 전공을 간다고 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자체도 밥은 먹고 살겠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저희가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만나면 그런 걱정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콘텐츠 파워, 소프트 파워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저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이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영화, 드라마, 게임, VR, AR 이쪽에 다 저희 쪽 기술이 아티스트가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멀리 가서는 홀로그램 시대가 왔을 때도 사실은 저희 쪽의 분야에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서 지금부터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한 80살 될 때까지는 이 전공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또 확장성이 굉장히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경력만 해도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다 거쳤거든요. VR, AR.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 전공을 선택해서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갈 때쯤이면 더 많은 분야의 확장성도 높고 그 산업도 굉장히 발전할 거고 해서 그 어떤 그 학업의 분야보다도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나 안정성 같은 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휴먼, 그리고 한컴그룹의 메타버스에 대한 계획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흥미있는 이야기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종공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의 김재우 교수님과 만화 애니메이션 텍전공의 강용욱 교수님, 그리고 한컴그룹 한컴프론티스의 박은화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타버스 위스 인공지능, 세종공대와 한컴그룹 그리고 매일경제TV가 함께했습니다. 미래전공 토크쇼 그동안 7회에 걸쳐서 정보보호,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7대 첨단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는데요. 미래에 무슨 일을 하면서 인류와 사회 더불어 함께 살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에 대해서 오늘까지 미래전공 토크쇼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가르친 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일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가 한 말입니다. 이제 대학에서도 새로운 전공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공대 한창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